자, 이번 강의는 주택법의 두 번째 강의로서 이제 건설에 관한 사항이죠. 건설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이 대부분 이제 등록업자, 사업주체 중에서 등록업자 또는 그 비등록 사업주체 중에서 주택조합,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갖다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사업 주체로 보면은 크게 나누면 등록 사업자하고 비등록 사업자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등록 사업자와 비등록 사업자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 등록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실적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실적이라고 하는데, 실적은 우리가 연간을 기점으로 한다. 연간 20호 이상, 단독주택 20호 이상, 연간 30세대 이상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20세대 이상이 기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3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원룸형 플러스 1세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20세대 이상. 또 대지는 이건 이제 주택을 건설할 때 앞에는 단독을 얘기하는 거, 뒤에는 공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대지를 조성할 때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을 갖다 가져가겠다. 그러면 바로 등록하라. 그 이때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자본금이 있어야 돼. 법인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 개인 같은 경우는 자산 평가액으로서 6억 원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기술자가 있어야 되겠죠. 기술자는 1인 이상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주택을 갖다 하는 거와 토목하면 각 기술이 틀리지 않습니까? 건축과 토목에 관한 기술자 1인 이상. 그 다음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죠. 사무실은 22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제곱미터 이상. 이걸 가지고 등록은 국토 장관한테 등록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체에 대해서 보면 이 자체에 예외를 둘 수 있어요. 무자본 특수법인이 있고 특수목적법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완화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 교재의 예제입니다. 거기 예외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음 등록을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하게 되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해주고 또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겠다. 이걸 갖다 변경하겠다. 그러면 30일 내에 신고하면 된다 하는 내용이 거기 써 있는 겁니다. 30일 내에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 이 내용이 바로 여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이제 뭘 갖다 볼 수 있으면 이 비등록 사업 주체 중에서도 보면 공적 주체가 있겠고 사적 주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보면 공공주택 있겠고 민간주체가 있어요. 대개 이 공공주체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등록사업자 똑같이 얘네들은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 이 공적 주체 같은 경우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같은 것 이런 경우 있죠. 또 공익법인 이런 것들이 되게 속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의 경우는 민간으로서 비등록사업주체는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 이런 형태가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본다면 이 고용자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등록사업자와 반드시 공동으로 요 위에는 이들과 여기 위에 있는 것과 공동 사업 주체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고, 얘네들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겠고, 얘네들은 시공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서로 간에 계약상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기 주택조합 중에서 세대수 증가를 가져오지 않은 걸 제외하고는, 세대수 증가 가져오지 않은 걸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여기는 뭘 갖다 볼 수 있으면 여기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또는 등록사업자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나서는 할 수 있다. 나 여기 고용자는 반드시 공동사업주체로서 공동사업주체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우리 교재의 그 2번의 공동사업 주체에 대한 내용이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명확히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자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사업 주체 간에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그걸 시행하는 걸 그 뒤에 박스 안에 돼 있죠? 얘는 시공 능력, 얘는 소유권 확보, 저당권 설정하지 말아야 돼 있고 책임을 위해서 명확하게 그 협약 체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이렇게 가정할 때 가장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공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공 기준은 자본금 5억, 개인의 경우는 10억 이상, 그다음 토목기사나 건축분야기사 3민 이상 이렇게 되겠죠. 최근 5년간 100호 100세대, 자 많이 늘어났죠. 옛날에 3년이었는데 5년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규모 같은 건 굳이 가져갈 수 없겠고요. 그다음에 등록을 했다가 등록이 뭐가 될 수 있냐? 요 등록 자체가 말소가 될 수 있어요. 또 말소나 영업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정지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면 과징금을 부과시킬 수 있어요. 근데 말소 중에서 말소 하여하는 것, must,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말소 하여하는 것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하고 등록했다든가, 또는 두 번째는 등록증을 대한 경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준점으로 우리가 삼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이제 정리해 줄 수 있는 건 다른 건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이제 기본이 되는 것 중에 이제 넘어가면 사업 주체가 이제 뭘 해야 돼요?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죠. 그럼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 주체는 뭐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뭘 얻도록 되어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 주체가. 그 사업계획 승인을 얻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몇 가지요? 세 가지잖아요. 따지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대지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계획 승인을 대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상.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겠고. 그럼 사업계획 승인 대상 보니까 20호, 20세대 이상 이런 말 썼죠. 그래서 단독 얼마? 가져갔는데 과거는 20호였지만 지금 이제 이 자체가 원칙이 바뀌었죠. 그래서 과거는 자 이거는 원칙적으로 되게 뭐냐면 단독, 공동에서는 30호 이상, 얘는 30세대 이상 이렇게 더 완화시켰다. 경기 아니니까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 전에 20호에서.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가 있냐면 50호 이상이 있겠고 또 50세대 이상이 있더라. 이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정됐다는 걸 끄고 가시고 이게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호 이상이라는 것은 한옥이 있고 또 공공사업에 조성된 개별 필지로 단독주택으로 딱딱 분할되지 않은 일단의 그 단독주택 건설 용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음 50세대 이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인데 그 안에 세대별 주거점유면 30제곱미터 이상 하겠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걸 갖다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공동주택이다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대지는 얼마를 기점으로 하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을 기점으로 하는구나 하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져가는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첫째는 주택과 주택 외를 동일하게 짓는다. 쉽게 주상복합 같은 걸 연상하시면 되겠죠. 300세대 미만으로 짓겠다 하는 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300세대 미만으로 짓는 것으로서 가져가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의해서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농협중앙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서 가져가는 건 제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몇 원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3원화되어 있다. 즉 우리가 봤을 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얘네들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선은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10만 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해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 하는구나 볼 수 있어요. 시도지사와 누가 한다? 대도시장. 다음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누가 할 거냐? 특별시, 광역시. 자, 시장, 군수. 그럼 어디 가나 구청장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이 시는 특별시, 광역시 이걸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네는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다 자기가 한다 이런 얘기고, 여기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하는 거고, 대도시 인구 50만 나오면 자기가 스스로 다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하는 거냐? 국토장관이 하는 거죠. 대규모 국책사업 또는 자 국책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그럼 국가가 하는 거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거, 그 다음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 이게 자족도시 아닙니까? 대규모 국책사업. 그래서 국토장관이 지정고시한 곳 안에서 하게 되는 사업, 또 수도권, 광역시, 김금란에서 국토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국토장관한테 받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시면 뭐에 대한 사항이 나냐? 이 사업계획 승인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승인받기 위해서는 자, 요건이 있어야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승인은 며칠 해주는 거면 60일 내에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 승인을 해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 있어요.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돼야 되지만 아니 돼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에 중요성을 띠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이 아니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런 교재 나오죠. 국토의 계획 및 여러 법률에서 지구단위 계획 그 결정 있지 않습니까? 그 대지에 얼마 80% 이상 소유권을 확보했다. 자, 또 주택조합이 리모델을 제외하고 가서 등록사업자와 공동하게 되면 95%가 소유권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80%를 기점으로 하고, 그다음 리모델링 제외하고 주택조합이 공동하면 95%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하면 사업계획 승인해 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유 권능을 확보하면 해주겠다는 거죠. 소유권 아니더라도 100% 네가 쓰라, 아파트 져라 했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 지공사 이들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 자, 여기 있네요. 이 매도 청구, 이걸 따로 다 우리가 이해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도 청구에 대해서 별도로 보면 매도 청구의 유형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처럼 소유권을 갖다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가져가는데, 자, 제일 먼저 얼마까지 확보했었죠? 80%를 확보했죠. 그럼 가서 3개월 이상 시가로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를 끝내가지고, 이 3개월 이상 끝내가지고 95%를 기준점으로 하는 겁니다. 95%. 그래서 이 95%를 기점으로 해서 이 95%를 갖다가 얻었다. 자, 얻지 못했다. 이게 또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럴 경우, 이럴 경우에 무슨 청구가 있으면 매도 청구가 가능한데,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 이전 10년.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편하게 원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기적 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이전부터 소유했다. 그로부터 상속받아서 가져간 직계 존비속 배우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을 제외하는 관점이냐 아니냐가 바로 여기 있죠. 95% 이상 했다면 모두에게 다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모두에게. 그러나 그걸 갖다가 하지 않았다면 원주민을 제외한, 자, 거기는 제외한 일부에 대해서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매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또 세 번째는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불명확한 경우. 그래서 전국 배포에 2 이상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이 경과가 되면 법원에 의해서 법원에다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공탁하면 매도 청구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으면 우리 이제 착수를 해야 되겠죠. 착수를 하는데 우리는 분할해서 건설하고 공급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할해서 건설 공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분할하겠다 그러면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와 달리 여기는 분할된 것이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우선 이렇게 해서 분할 시행을 했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이제 뭐 그 심의 절차가 있겠고 통합심의가 있고 공동위원회가 있겠고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까지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져갔을 때 사업을 갖다가 착수하는 겁니다. 이제 착수는 얼마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시행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보호조치, 알겠죠? 이게 시행을 위한 보호조치, 이걸 지금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면 제3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 밖에 주택건설 시행 관한 규정 있을 것이죠. 바로 이게 누구를 보호하는 거면 시행자를 보호해주게 한 파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를 보호해주고 나서 뭐가 되면 착수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것 더 먼저 하더라도 시행자 보호를 갖다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자를 보호해주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국민주택기금 같은 재원 지원. 또 하나는 택지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바로 이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 보면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임대란 말 보셨죠? 자, 그래서 보니까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임대하겠다. 그 이 국공유지를 누구한테 먼저 줄 것이냐? 사적 주체보다도 국민주택 규모를, 자, 이게 중요해요. 국민주택 규모지 국민주택이 아니에요.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주택조합이 쓴다든가 그들이 대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이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착수를 갖다가 몇 년 내에? 2년 내에 해야 돼. 2년 내. 만약에 2년 내 안 한다. 그러면 이미 매각한 것은요. 환매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임대한 것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매나 계약 취소가 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법상 채비지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요. 자, 채비지란 말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서 팔 수 있는 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우리가 갔을 때 채비지는 경제 입찰 방법까지 주는 걸 원칙을 합니다. 1대1이라면 수익약해 하겠죠. 그렇죠? 수익이라면 당사를 약정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가격은 원칙적으로 경제 입찰을 하니까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까지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국민주택으로서의 소형주택 60제곱미터 이하 또 85제곱미터 임대주택 주겠다. 그러면 조성 원가로 준다. 이걸 갖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보면 그 조성 원가로 다 준다 하는 의미를 보시면 제2의 환지 방식이 보면 나와 있죠. 그 다음 또 나가 3번에 보면 토지 매수 등을 위탁한다. 자, 누구냐? 국가나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를 조성할 때 땅을 갖다 매입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그 관할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위탁을 하면 됩니다. 매수 위탁을 하면 돼요. 그럼 매수 위탁하고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거 없어요. 민간은 감사하지만 여기는 2%를 주면 되는 거예요. 2% 수수료 2%. 자, 이렇게 되겠죠. 다음 이렇게 시행자를 갖다 보호해주면서 자, 이게 봐요. 착수 시행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착수 쪽을 갖다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착수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착수를 했다. 그런데 착수는 공구별로 착수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자 1공구, 2공구다. 그럼 최초는 착수는 3년 내 착수합니다. 3년 내. 그러니까 이게 착수를 했다면 그로부터 2년 내 또 착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 착수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최초 착수했으면 2년 내 하도록 돼 있다. 그것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시행할 경우는 사업기술은 3년 내 착수하고 착수했다. 그 밖에는 단지 최초 착공할 때 2년 내 해도록 돼 있다. 그럼 착공했으면 뭐 하도록 돼 있어요? 가서 신고하도록 돼 있죠. 만약에 이걸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사유가 있다면 가서 연장을 해줍니다. 사유상. 그리고 1년 내 착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했다면 이걸 갖다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하야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든가 또 경매 공매에서 소유권이 상실됐다든가 또는 부도 파산해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가서 심사를 통해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온 것이고. 그럼 이렇게 착수를 했으면 앞서 얘기했죠. 공사를 시공할까 합니까? 그럼 여기에 따라서 감리가 되겠죠. 우리 뭐 주택사가 아닌 이상은 감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300세대를 기준점으로 해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뭐가 가져가면 사용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사용 검사 전에 자 이게 완수가 돼요. 간선시설에 설치 의무가 돼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공부하시면 돼요. 자, 무슨 시설에 설치 의무? 간선시설에 설치 의무가 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선시설에 설치 의무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여기 아주 경치가 좋은 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산 중턱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0호의 펜션을 짓겠다. 10호의 펜션을 짓겠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도로 내주고 걷다가 한전에서 전기 의무적으로 해줄까요? 아니죠. 그러면 내가 이건 다 내 돈 들여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100호 이상 짓는다. 그러면 지방에서 도로를 설치해주고 한전 너는 전기를 갖다 공급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얘는 사업주체고 얘는 설치 의무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호 이상이라든가 16,500제곱미터의 대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별도의 설치 의무자가 있다는 거죠. 사업주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설치 의무자. 그러면 도로나 상하수는 지방자치 고유사무입니다. 누가 해주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도로 상하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전기, 가스, 이런 걸 공급하는 자. 그 다음, 우체통 있죠? 이거는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들한테 미리, 내가 설치해달라고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그들이 설치 못할 것 같으면요, 통 1개월 내에 가서 사업주체 통보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사업주체가 설치할 수 아닌 게 아니라 의무자 설치하는데 못한다면 사업주체가 설치하겠죠. 그 나중에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때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용검사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설치하고 사용검사 받고 그로부터 3년 내 상환받으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몇 년 내 상환? 3년 내 상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여기 되면서 또 하나는 도로 상하수는요. 지방자치 고유사무잖아요. 근데 지방자치가 돈이 없어요. 그럼 국가가 2분의 1 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또 전기는 지중선로를 요구하면 요구한자가 50%를 돼야 된다 하는 것도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사용검사라는데 사용검사권자는 누구냐?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 다음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앞서 배웠을 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면, 자, 서울 특별시 송파구에다가 대지를 조성하면서 바로 이 자체가 11만 제곱미터다. 만약에 11만 제곱미터. 자, 이러면 사업계획 승인은 누구한테 받느냐? 사업계획 승인은 서울특별시장한테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은. 그런데 이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대지가 조성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용 검사는 누구한테 받느냐? 구청장한테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시흥시에다가 11만 하겠다. 그러면 요거는 누가 해주는 거냐? 서울 여기 경기도지사가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기도지사가 뭐를 승인은. 근데 나중에 검사는 시흥시장한테 검사 받도록 돼 있다. 그 소리가 이거예요. 다만 이제 국토장관이 해준 건 국토장관한테 받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국가는 국토장관이 있다 그들한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때 이들은 사용검사를 갖다 받으려면 가서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 신청은 누가 신청하는 거냐면 사업주체가 신청을 합니다. 그 여하튼 사업주체가 신청, 이 사람이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등이. 그러면 시공보증자가 합니다. 개역 시 부도 등이 날 수 있죠? 그러면 누가 했냐?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사업주체가 부도가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더라. 그러면 시공자나 시공보증자나 여기 입주 예정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악덕 업주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이들은 15일 내 가서 사용 검사를 해줘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 내? 15일 내. 그럼 우리는 이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사용 검사 이후에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임시 사용할 수도 있다 볼 수 있어요. 임시 사용 승인하는데 어떤 경우냐? 구획별로도 할 수 있죠. 대지 같은 구획별. 또는 동별로 할 수 있죠. 동별인데 세대별도 가능하다. 이걸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별도 가능하다? 세대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일반적인 뭐에 대해서 얘기냐면 이 사업 주체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그 사용 검사권자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에 대한 사항이 남아 있냐면 주택조합에 대한 사항을 갖다 정리를 해 봐야 되겠죠. 자, 주택조합하면 이건 사단법인입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이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 우리가 앞서 배웠을 때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이 맞습니다. 사단법인. 그러나 이거는 법인격 없는 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그 구성해 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설립 인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성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조합은 몇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이 있겠고요. 그 다음 직장주택조합이 있겠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큰 의미로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일 먼저 보려면 이 지역주택조합이다. 그러면 이제 광역적 차원이죠. 어쨌든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동일한 그 관할 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 직장도 동일 직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갖다 얻어서 이루어진 공동주택의 소유자이면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요, 동의를 갖다 기점으로 하는데 광역적 차원도 됩니다. 이제 요새는 시단위가 아니라 도단위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6개월 이상 거주를 했어야 돼요. 거주. 여긴 그게 필요 없습니다. 자, 또 여기는 유주택자도 됩니다. 유주택자. 유주택자.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가 있단 말입니다. 무주택자. 여기에 이 유주택자가 법이 개정됐어요. 우리 공법이랑은 자주 개정되니까 그런 건 좀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 유주택자는 뭐라고 했으면 종전에 60제곱미터였었는데 지금은 개정돼서 이건 85제곱미터를 상관없습니다. 옛날엔 소형이었는데 지금은 중형도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가져가면 이들이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하려면 여기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요, 가서 이들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갖다 첨부해야 되는데 85%까지를 80%죠. 80%까지를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승낙서를. 그 다음에 이걸 리모델링 하겠다. 그럼 동네 전체를 하든 이거는 3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되겠고, 여기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80%를 가져가야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신고해서 성립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냐? 여기 보면 직장주택조합 중에서 무주택자가 뭐를 가져냐면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겠다.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겠다. 그러면 바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역시 인가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변경 내용도 다시 인가받는다. 이게 또 시험에 출제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구나. 인가하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교재에 보면 거기 첨부 서류가 해놨죠. 그건 뭐 상세하게 우리가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조합원 수가 있겠죠. 우선은 제일 먼저 이 조합을 갖다가 할 때 구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최소 인원의 경우는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를 빼놓고 리모델링 경우는 리모델링만을 빼놓고는 얼마냐 20인 이상이 돼야 된다.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이지 사람을 기점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조합원에 자격이겠죠. 이미 자격은 요 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요게 바로 자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직장주택 우선 공급받아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된다. 그 다음에 요게 종전에 60제곱미터가 이제 얼마로 바꿔야 되냐면 60제곱미터라고 돼 있죠. 그걸 다 뭐로다 바꾸면 85제곱미터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에 기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꼭 바꿔주세요. 자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이 자격에 대해서는 일시상실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근무, 치료 이런 것 때 다 지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이 인정해주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자격 요건을 강조하는 것은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이에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교체나 신규 가입 여부할 수 있느냐 없냐 이게 문제죠. 교체 그 다음에 가서 신규 가입 등 언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어요. 미달이 됐다든가 아니면 보충하기 위해서 갈 수 있어요. 이때 보충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사유가 있겠죠. 사양해도 무탈, 탈이 없어요. 그럼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조합원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시대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그 판결 등에 의해서 양도가 됐어요. 투기활주 재현하고 무자격죄로 판명됐어요. 탈퇴했다. 사업계획 승인 과정 중에서 2분의 1 미만이 됐다. 그러면 가서 추가 모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뜻이 바로 거기 보면 가져가겠죠. 그래서 조합설의 인가일 기점은 사망만 조합설의 인가일 기점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주택조합은 나중에 가서 사업계획 승인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 됐냐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리모델링 한다.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받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주택조합의 경우에서 본다면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세대수 증가를 가지는 걸 제외하고는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감독에 관한 사항인데 감독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강좌는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